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냐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났고 살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는 것 중에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한 기회에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생명체가 또 돌연변이나 자연선택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됐다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는 이 진화론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 창조와 진화는 물과 기름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맞다면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진화론을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화학진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생물이 진화에 의해서 좀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됐다는 것이 동물의 진화입니다. 생물의 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에서 점차 진화돼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형태인 유인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원에서 점차 진화돼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류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원숭이를 닮은 것입니다.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는데 우리들 중에 이 조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한 명 뽑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원숭이를 닮았다 하는 것이 아주 나쁜 욕이랍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사람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대로 보면 사람은 누굴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든 중한 장애를 앓더라도 그 사람은 누가 창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진화는 어디에서 배웁니까? 어느 책에 나와 있죠? 과학책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보다 하는 오해를 갖습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 나옵니까?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안 하면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합니까? 진화론을 더 지지할 것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창조를 믿는 것은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증거가 무엇을 지지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는 교재를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물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있는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질이 됐답니다. 그리고 유기물질에서 이제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 또 단백질에서 DNA, RNA가 생겨서 단세포 생물이 만들어졌다고 진화론에서 가르칩니다. 근데요,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탄생했다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로 진화돼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기물질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증명된 거 아니라고 지금 진화론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믿고 있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만 생명체가 진화되어 왔다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조지아주라는 그 주에서요, 교육위원들이 2004년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에 진화론이 포함이 될 때는 이와 같은 경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 스티커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진화론의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하나의 이론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접근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공부를 할 때는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생각할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경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 경고 스티커 왜 붙여놨을까요? 책에서 진화론을 설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할까요? 진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보다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경고를 이 스티커가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습니다. 법칙은요, 중력 법칙과 같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항상 맞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일단 입증이 안 됐습니다. 입증은 안 되는데 가능성 있는 생각이나 또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 법칙입니까? 진화 이론입니까? 예, 진화 이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증명된 과학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잡한 것이 단순한 것으로 되고요, 고도로 질서정연한 것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호두가 있습니까? 자, 호두도 굉장히 딱딱하고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호두도 어떻게 되죠? 깨어지게 되죠. 깨어져서 무질서해지게 되고 단순한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이와 같은 법칙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법칙입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잖아요. 그죠? 늙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뭡니까? 처음에는 새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어떤 이론입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순한 것이 어떻게 된대요? 복잡한 것으로 진화된답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된답니까? 고도로 질서 정연한 것으로 되어간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진화론이 어느 법칙에 위배가 됩니까? 예,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인 법칙으로 볼 때도 사실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이제 진화론자들이 젊은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의 모든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더 지지한다고 이렇게 믿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성명서의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입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 이름인데요.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헨리 셰퍼라는 분입니다.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런 과학자가 100명이 자기 이름을 여기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성명을 냈냐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많은 이론이고 이것은 회의적이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 성명서에 담은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진화론 교육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 중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긴 하지만 진화론도 문제가 많은 이론이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 중에서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성명서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제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보니까 이곳에 서명한 과학자들이 7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에 보니까 이 성명서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과학의 모든 분야를 거의 총망라한 이들은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물책을 그대로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나는 뭐 절대로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있습니다. 새. 또, 양서류가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동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차 분화가 되면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걸 우리가 배아라고 합니다. 또 배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이죠? 그때를 우리가 태아라고 합니다. 근데 척추동물들에 보니까 배아의 최초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굉장히 닮았어요. 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자, 우리가 진화되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된 것이 있겠죠. 그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점차 진화되어 왔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 진화되어 왔다면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아야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뭐랍니까?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이게 진화론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걸 배웠는데 보니까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이론을 얘기하고서 140년이 지났는데요. 리차드슨이라는 그런 발생학자라고 해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아.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금 조사를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요, 진화론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밑에 거는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 자, 닮았습니까? 자, 닮았습니까? 안 닮았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여주려고 여기에다가 배를 성형했습니다. 배불뜨기를 완전히 깎아냈습니다. 자, 닮았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꼬리가 없는데 꼬리를 추가했습니다. 자, 사람의 배와는 닮았습니까? 중앙에 안쪽에 있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깔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것을 재조사했더니까 실제로는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닮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진화론의 증거로 제시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작이 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과학교과서에 이것이 실려 있을까요? 안 실려 있을까요? 지금도 실려 있고 학생들에게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증거하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 그 스테반 굴드라는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인데요. 이분조차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진화론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진짜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지 잡지인 사이언스에 1997년에 2번이나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해켈의 배아 그림은 사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혹시 흔적기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 사람에게 골반 밑에 뭐가 있습니까? 꼬리뼈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미추라고 하는데 미자가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원래는 원숭이처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없고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증거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꼬리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흔적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기능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 해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자, 저를 보시죠. 제가 지금 팔을 구부리고 있죠. 자, 그럼 팔을 구부리려면 근육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축해야만 팔을 구부립니다. 자, 그러면 근육은 어디에 붙을까요? 뼈에 붙어야 합니다. 뼈에. 맞습니까? 예. 그래서 뼈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요.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부착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요게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고요. 이게 골반 바닥입니다. 자, 골반 바닥에 보니까 근육들이 많죠. 자, 이 근육들이 어디에 붙습니까? 꼬리뼈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반 바닥에 보면 대소변을 조절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근육들은 대부분 어디에 붙냐면 꼬리뼈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수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꼬리뼈는 기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부착점이 되기 때문에 꼬리뼈가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맹장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 보면 대장입니다. 이게 큰 창자인데요. 큰 창자 밑에 보면 맹장 밑에 보면 충수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벌레 모양처럼 생긴 돌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맹장인데 사람들이 흔히 이거를 맹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맹장은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화론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원래 소처럼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 있는 충수돌기, 맹장이 필요한데 사람이 거친 음식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제 안 먹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서 얘가 기능하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부 안에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이 배를 여는 수술은 아주 중요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쓸모없는 뭐까지도 잘라준 겁니까? 맹장에 달려있는 그 충수돌기를 서비스로 잘라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충수돌기를 자르게 되면, 맹장을 자르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아주 중요한 면역기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맹장은 흔적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구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흔적기관으로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게 많습니다만 우리 인체 중에 구조만 있고 흔적만 남아있고 기능하지 않는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적기관이라는 것은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구조들은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고 그것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진화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뭘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까? 대기로 덮여 있습니다. 대기권이라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가스가 있는데 이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지구가 있으면, 최초의 원시 지구가 있으면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가스들을 과학자들이 암모니아나 메탄이나 수소로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실험장치 안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전압으로 며칠 동안 방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냉각을 해서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미노산이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의 재료가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가스가 결합이 돼서 뭐가 됐습니까? 아미노산이라는 유기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상상의 날개를 폈습니다. 아미노산도 만들어진다면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이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단백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중에 DNA, RNA가 또 우연한 기회에 조립이 되면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이론입니다. 밀러라는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연세가 든 다음에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포라는 권위 있는 잡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 맞답니까? 아니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지금은요. 스탠리 밀러가 실험할 때의 가정하고 지금의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가스에 보니까 산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산소를 왜 없게 해놨냐면요. 산소가 있으면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도요. 산화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소를 일부러 빼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떠한 땅에서도 산소가 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흙에서 산소가 존재하는 걸로 볼 때 산소가 없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로버트 사우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보면 요게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입니다. 요런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한 100개가 조립이 되면 한 개의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조립이 돼서 한 개의 단백질이 될 확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산했답니까? 10의 65승분의 1이랍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이 가다가 복권을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그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 또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복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에 1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래요? 1000년간 지속될 일이랍니다. 자,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 한 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생명의 기원의 학술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스탠리 밀러의 실험 자체가 폐기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스탠리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지구를 덮은 적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실험의 내용이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란 것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답니까?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된 도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도 뭘 한 겁니까?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라고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이 진화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이와 같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원숭이나 침팬지가 있고요. 나중에 점차 지나면서 유인원 형태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을 겁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원숭이와 사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중간 단계인 유인원 화석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유인원 화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바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보아라는 사람이 1991년하고 1년 뒤에 92년에 여기 두 가지 뼈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뼈의 일부입니다. 근데 머리뼈를 잘 보니까 이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워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눈두덩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뼈는요, 제가 보더라도 대퇴뼈입니다. 다리에 있는 우리 넓적다리뼈예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사람의 뼈하고 비슷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머리뼈는 어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수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원숭이처럼. 머리뼈를 보니까 뭘 닮았고요? 원숭이를 닮았고, 다리뼈를 보니까 뭘 닮았습니까? 사람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 유인원 화석이라고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우리 책에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 있는 뼈를 다 발견한 것처럼 보이죠? 자, 실제는 어디를 발견했습니까? 요만큼 발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상상입니다. 실제로는. 예.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이 과연 과학적인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제 오늘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청년의 이마가 어떻습니까? 기울어진 게 보입니까? 자, 수직이 아니고 기울어져 있죠. 자, 눈두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튀어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걸어 다닐까요? 걸어 다니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을 살아있는 유인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도 보니까 이마가 어떻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눈두덩은 어떻습니까?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도 걸어 다닐까요? 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유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원인도 진화론자들 자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19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실제 이 자바 원인이 유인원인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린 결론도 뭡니까? 자바인은 인간 진화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학생들이 이것을 유인원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박물관에 가면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전체를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요게 있으면 학생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것이 자바 원인,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을 전체를 발견했구나. 이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 발견한 건 어디입니까? 요만큼 발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전체가 발견한 것처럼 전시해 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기 때문에 실제 머리는 원숭이를 닮은 것처럼 그리고요. 그렇지만은 사람처럼 직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 유인원 화석이 실제로 존재했구나 하면서 진화론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두보아라는 사람은 이 머리뼈가 발견된 곳에서 뭐도 발견했냐면요. 뭐도 발견했습니까? 네, 사람의 두개골 화석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숨긴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다른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 주변에서 뭐가 계속 발굴이 됐습니까? 사람의 머리뼈가 계속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보아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동물이다. 긴팔 원숭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학책이나 사회책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네브라스카인이라 하는데요. 실제는 뭐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책에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발견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뭐만 발견됐습니까? 한 개의 뼈 화석만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거는 과학입니까? 예술입니까? 예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불행하게도 책에 이 그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멧돼지 이빨로 이게 판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나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화석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한 40%가요. 그리고 여성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루시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부학자들이 쭉 연구된 걸 보면 인간과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외형상 유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긴팔은 뭘 닮았습니까? 침팬지를 닮았습니다. 턱은요? 침팬지를 닮았습니다. 대퇴골은요? 침팬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되어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사람과의 유사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침팬지를 닮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서도 2000년에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루시의 무릎을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주먹으로 걸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주먹으로 걸었으면 침팬지입니까? 유인원입니까? 자, 유인원은 뭐예요? 똑바로 섰다 했잖아요. 그죠? 주먹으로 걸었으니까 침팬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라는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에서도 결론을 뭘 얘기하냐면요. 루시는 전형적으로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유인원 화석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모두 다 원숭이든지 아니면 뭡니까? 모두 다 사람입니다. 자,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지에서 1990년대에 여러 번 진화론 특집을 실었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이 시간 짧게 살펴봤는데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소개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거짓적인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와 같은 진화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